오늘은 차트 삽입 및 이해하기입니다. 차트는요, 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표의 데이터에 따라서 차트의 모양 및 편집 등이 결정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표 3개를 준비했죠. 하나, 둘, 3개 이렇게 준비를 했죠. 표의 속성에 따라 차트가 결정되기 때문에 속성이 다른 표 3개를 준비한 겁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표 1의 데이터 전부를 사용하여 차트를 만드시오 되어 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먼저 잡고 차트를 삽입하라. 그리고 밑에는 차트를 먼저 삽입하고 나서 데이터를 인식해라. 순서의 차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잡고 나서요. 자,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차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 영역 이렇게 딱 있죠. 이게 차트. 여기에서 추천 차트가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트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차트는 2차원 세로막 대응이 가장 기본적인 차트입니다. 자, 했어요. 차트가 잘 인지가 됐죠? 자, 쭉 크게 했습니다. 잘 됐죠? 여기에서 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개체다. 시트 위에 둥둥 떠다니는 개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셀의 크기에 상관없이 따로 떠다니는. 자, 두 번째, 필드명을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되어 있죠?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되어 있는데 성명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텍스트의 제목이기 때문에 엑셀이 제낀 거지 인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자, 필드명을 이렇게 인지를 하죠. 세 번째, 텍스트 부분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 부분을 잡아서요, 가로축의 주체로서 이렇게 딱딱딱 자리 잡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엑셀이 자동으로. 네 번째, 숫자 부분이죠. 이 숫자 부분을요, 이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여기 보시면은 국어는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죠. A군이죠. 이렇게 A군의 국어 파란색, 얘는 보세요. 100과 80의 사이인 9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90 되어 있죠. 맞죠? 자, 이렇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동 갱신된다라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세로 고침을 눌러줘야만 자동 갱신이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4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쭉 내려갔죠.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40하고 엔터 했어요. 자동으로 쭉 내려갔죠. 그리고 필드명도 인지한다고 했었죠. 국어 1 했습니다. 이렇게 엔터 했어요. 국어 1 바로 반영이 되죠. 영어에다가 1 하고 엔터 했어요. 영어 1 다 이렇게 반영이 잘 되죠. 자, 이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삽입하고 데이터를 인식시켜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셀을 아무데나 그냥 찍어 놓고요. 삽입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차트에서 눌렀어요. 당연히 이렇게 빈 걸로 되죠.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클릭을 딱 하고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은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집어넣어라 돼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거 그거 안 나오네요. 지금 뭐가 안 좋네. 그리고 우클릭해서 뭐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 따로 들어가야 되고 별로 안 좋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쭉 드래그 하거나 표 전체를 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 자, 2번 표 1의 데이터 중 수학 성적만 차트로 만드시오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놨냐면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방금은 이렇게 드래그를 다 했지만 지금은 수학만 하래요. 먼저 주체가 될 이런 텍스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수학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잡혔죠. 자, 삽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들어갔죠. 자, 수학. 이 수학만 있으니까 여기 굳이 범례라는 게 필요 없겠죠. 아까 그거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오는 게 범례였습니다. 자, 됐어요. 잘 됐죠. 지우고요. 이제 세 번째, 표 1의 데이터 중에서 B군, D군, E군의 국어, 영어 성적만 차트로 만드시오 했어요. 이거 좀 까다롭네요. 지금요, 이 필드도요,
국어 영어 필드만 하고요. 레코드도 B군의 레코드와 DE군의 레코드만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자, 필드명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필드명도 잡아줍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해주고 쭉 해줬습니다. 만약에 필드명을 안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또 편집 부분에서 얘들을 인지 결국에는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고 계속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고 쭉 이렇게 잡았습니다. 삽입을 했습니다.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국어 영어가 있죠. 잘 됐죠. 그리고 B군, D군, E군 아주 잘 됐죠. 자, 됐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4번 표 2의 데이터 중 판매 수량과 반품 비율을 차트로 만드시오 했습니다. 지금요, 이제 표 2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표 1과 표 2의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얘는 주체 텍스트, 얘도 주체 텍스트 맞고요. 이 부분 숫자, 이 부분 숫자, 그건 다 맞네요. 똑같네요. 그런데 1번과 2번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1번은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전부 다 만점이 100점 맞습니까? 한마디로 최대값이 전부 다 100점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위도 보면 10단위로 되는 거 거의 맞죠? 거의 90, 70, 80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이루어진 게 맞죠? 그런데 판매 수량과 반품 수량, 여기 얘를 보시면요, 얘는 최고가 350입니다. 거의 뭐 500도 될 수 있겠죠. 대략 한 0에서 한 500까지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범위를요. 그런데 얘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큰 게 18이에요. 그러면요, 얘는요, 제일 좀 크게 해봤자 0에서 한 30 정도로만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얘랑은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요, 또 반품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요, 어떻습니까? 10%라고, 얘에서 10%, 얘가 제일 크죠. 10%는 0.1입니다. 1도 아닌 0.1이에요. 단위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판매 수량과 반품 비율,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걸 하라네요. 자, 요렇게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차트를 눌렀어요. 자, 눌렀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판매 수량과 반품 수량 반품 비율 둘 다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반품 비율 보입니까? 여기에서요. 주황색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황색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위가 반품 비율은 0.1단위이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밑에 쫙 깔려서 아예 안 보이는 것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A가 보세요. A가 여기 중심이면은 여기서 요까지가 A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죠. 보세요. 이 공간 비인 것만 봐도 반품 비율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밑에 깔려있다, 이렇게 깔려있다는 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찍고요. 우클릭을 해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찍고, 자, 판매 수량은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고, 반품 비율은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도 얘가 있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있는데, 보통은 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좀 많이 써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얘나 얘 둘 중에서 표식이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표식이란 말은 여기에 네모 됐어요. 표식이 있는 걸로 하고 좀 이따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확인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표식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주황색 깔린 거예요. 지금 주황색 쫙 깔린 거 보이시죠? 잘 됐습니다.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니까 잘 되네요. 거기에다가 얘를 딱 찍고 우클릭 했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이 편집하는 거는 따로 배우실 겁니다. 지금은 편집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조축을 했습니다. 자, 얘는 다시 끄고요. 보조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지금 축이 한 개 더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단위는 뭐에 적합한 단위입니까? 판매 수량에 적합한 단위라는 게 맞죠? 판매 수량에 적합한 단위고요. 0에서 400까지 돼 있죠? 350 제일 큰 거니까 400까지만 딱 돼 있죠. 반품 비율은 뭡니까? 퍼센트가 제일 큰 게요. 10%죠? 그 10%보다 조금 높은 12%까지 딱 해놨죠.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컴퓨터가 딱 잡아줬죠. 보조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꺾은 선은요, 이 보조축을 보고요, 이렇게 따라가서 봐야 되고요. 자, 이런 애들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와서 봐야 됩니다. 이런 애들을 기본축, 이런 애들을 보조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에는 그래프의 모양을 다르게 해줘서 보조축을 생성시켜서 이렇게 아예 단위조차도 다르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지울게요. 됐어요. 한마디로 이 표에 따라서 차트가 완전 달라지는 거 맞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표 3의 업체명과 납품 수량을 만드시오 했습니다. 업체명과 뭡니까? 납품 수량이라고 했죠. 그럼 요 두 부분이네요. 삽입을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A 업체인데 여기도 A 업체죠. B 업체, B 업체 쭉 드래그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 표의 문제가 뭡니까? 이 표는요, 누적 데이터라는 거. 이런 표들은 여기 보시면은 레코드가 동일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업체들은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다르죠. 한마디로 완전 동일한, 이렇게 쭉 다 봤을 때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얘랑은요. 하지만은 일단 업체로만 봐버리면은 얘 둘이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바로 차트로 만들어주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고라파져요. 그래서 아예 표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3-1로 해놨죠? 자, 보세요. 여기 A 업체 150개, A 업체 480개, A 업체 390개죠.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 여기 sumif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늘 sumif 함수 이해 못 하시더라도 일단은 sumif 함수는 이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거다. 뭐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다. 대충 지금 오늘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sumif 함수를 써서요. A 업체의 합계를 다 구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B 업체 합계를 구했어요. C 업체 합체를 다 구했어요. 한마디로 이 표를 가지고 함수를 사용해서 표를 편집한 겁니다. 얘네들로 이렇게 편집을 한 뒤에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로 안 된다고 머리 싸매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표를 꼭 편집을 해서 차트는 결국 표를 어떻게 주무르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삽입에 갔죠? 차트에 갔죠? 세로막대형 했습니다. A 업체 단위, B 업체 요만큼, C 업체 요만큼이다. 잘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됐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표 3-2의 월과 납품 수량을 차트로 만드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거는요, 뭡니까? 여기도 보시면 월도 있지 않습니까? 1월, 2월 겹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써서요, 1월 달에 합계들 전부 다. 1월 달은 A 업체, B 업체 있죠? 50과 30 더하면 얼마입니까? 180 맞죠? 180 잘 돼 있죠? 자, 이렇게 또 얘도 편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삽입에 가서,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잘 됐죠. 한마디로 이렇게 텍스트, 이런 텍스트들은요, 하나의 가로축의 주체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도 보세요. 아까 여기가 주체들이었죠. 이런 주체들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의 독립성을. 이게 차트의 주된 규칙인 겁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핵심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표 1은 각 필드 영어 수학 최고 점수이 모두 100점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한 종류의 그래프 막대나 꺾은 선으로 통일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죠. 막대 그래프로 하나 둘 세 개 다 나타냈었잖아요. 표 2는 각 필드마다 단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마다 차이를 두는 게 좋다. 그 차이는 그래프의 종류를 다르게 하고 기본축과 보조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3번 표 3의 문제는 주체가 되는 데이터가 겹친다라는 겁니다.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3의 데이터로 차트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되어 있죠. 그러므로 표 3-1이나 표 3-2처럼 변경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변경하여서 차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